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대표적으로 나빠지는 보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최근 보도자료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좋아지는 점 설명드렸었잖아요. 보장이 확대된 부분.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4세대 구성이 나빠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장 중에 특별히 나빠지는 부분,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급여 부분에서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보장이 제한이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도수 치료 좀 많이 받으시고 비급여 주사제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신중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월 31일 날 나왔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7월에 4세대 실손 출범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상품구조 개편안입니다. 주요 내용이고 이 중에 뭐가 나빠지는지 그것만 한번 볼까요? 3세대 실손 대비해서 왼쪽이 3세대 실손, 오른쪽이 4세대 실손이고 상품구조는 뭐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부담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빠지게 됐죠. 그 다음에 통원할 때 공제금액이 있다 그랬죠. 근데 기존에 만원에서 2만원인데 4세대 가서는 비급여 최소 3만원이다. 이것도 나빠지는 부분 맞죠? 자, 그리고 재가입 주기 15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뀐다. 이것도 나빠지는 부분 맞습니다.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3세대 실손 가입하고 계시다가 15년 지났을 때 만약에 그때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다면 4세대로 가입이 되죠. 그리고 4세대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5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재가입 주기가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할인 할증, 이 부분은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보면 한 중간 정도 되겠다.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할증되시는 분은 전체 가입자의 1.8%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 약 한 73% 정도는 5% 이내에서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래 실손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만큼에서 한 73% 정도 인원은 5% 내에서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또 만약에 2년 무사고 할인이 있었다면 10%까지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험료 입장에서는 4세대 실손은 아주 유리하긴 하다. 물론 보장이 줄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보험료는 아주 저렴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세대 실손 변경되면서 특히 비급여 부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의료 과잉 방지를 통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급여 부분이 되게 민감한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도. 여기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보험료 더 많이 받고 비급여 안 쓰시는 분한테는 할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비급여 특약 같은 경우 이제 보장 범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의 보장 범위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요. 비급여 주사제 보장 기준을 정비하겠다.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수 치료에 민감하냐?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병원하고 의원 통틀어서 상위 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보험개발원 자료입니다. 가장 큰 게 역시 도수 치료예요. 병원에서는 한 13%, 의원에서는 도수 치료가 27.7%입니다. 이거 뭐 압도적이죠, 여기는. 그래서 병원하고 의원 차이가, 병원은 30개 이상 입원실이 있으면 병원이고, 그거보다 작고 통원 위주, 그리고 외래 치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곳이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 의원 같은 데 가셔서 도수 치료 특별히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해요, 도수 치료 이쪽에. 그럼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가지 보장을 축소할 건데,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합리화를 하겠다. 보험금 누수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수치료는 앞으로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면서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토록 매 10회 실시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보장, 최대 연간 5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횟수는 3세대 실비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10회마다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지 실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3세대 실비 한번 다시 볼게요. 3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 도수 치료가 별도 특약으로 빠져나와 있고, 가입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아무리 많이 써도 350만 원 이상으로는 못 쓰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연간 350만 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장이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50회긴 50회였어요. 그렇지만 가입 금액이 정해져 있었죠. 근데 이제 4세대 실손에서는 이게 단독으로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비급여가 통째로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질병 비급여 하나, 상해 비급여 하나, 그 묶여 있고 가입 금액은 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제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횟수 제한은 그대로 가면서 매 10회마다 체크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환자분께서 뭐 딱 10회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계속 받으실 수 있잖아요. 뭐 한 30회 받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금 청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10회 정도 받고 나서 그때 완화 효과 있는지 그거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그거를 뭐 받아와야 된다. 아니면 그거를 제시해라.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회까지는 이제 지급을 잘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뭔가 증빙을 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험금을 받으려면. 모르겠어요. 또 병원 쪽에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뭔가 지침이 또 내려올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다로워졌다. 이거 제한을 안 했다가 비용이 3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병적 완화 효과가 없는데 왜 계속 받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료 남용이 좀 없도록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각 약별로 이런 비급여 주사별로 이때만 사용해라 라고 허가된 사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무슨 주사 효과 입증 못 받으면 보험금 지급도 거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똑같습니다. 무슨 주사 효과 입증 못 받으면 보험금 지급도 거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티옥트사는 레이 증후군 그리고 중독성 및 소음성의 내이성 난청에 대해 허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실상은 피로회복, 체지방 감소, 피부 노화 개선 등으로 광고되고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허가는 이걸로 받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볼게요. 배곡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 역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에서의 간 기능 개선으로 허가됐지만 피로회복과 항산화 효과, 피부 미백 효과 등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허가 목적 대신 다른 목적들이 주가되고 있다. 이런 데서 보험금 누수가 좀 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4년 동안 9개 의약품 총 7,691억 원이 대부분 비급여로 허가 외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허가 외 사용된 것들이 이렇게 많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비급여 주사제의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해서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받았다가는 다 보장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참고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나빠진다. 4세대 실비에 가면서 안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맞춰볼게요. 오늘은 이제 4세대 실비의 비급여 부분 중에서 특별히 나빠지는 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도수치료랑 비급여 주사제가 보장이 좀 제한되고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잘 알고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입자 입장에서도 우리 보험 가입자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치료만 받자. 이게 좋은 거죠. 몇 번 받아봤는데 특별히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받을 필요도 없고 의료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받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4세대 가면은 비급여 특별히 많이 이용하면 이제 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심하면 3배에서 4배까지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 효과가 있다.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